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수도가 폭격을 맞고 권력의 심장이 무너지고 정권은 무너질지 버틸지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누군가는 이 전쟁을 공포가 아니라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 국기도 없고 유엔 의석도 없고 국제사회가 인정한 자기 국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수천만 명입니다. 100년 넘게 나라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고 수없이 약속받았다가 빼앗기고 이용당했다가 버려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짓밟히고 지도자가 암살당하고 학살당하고 끝없이 밀려나온 사람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사람들이 이란 국경을 향해 다시 총을 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복수 때문일까요? 미국이 시켜서일까요? 이스라엘의 대리전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그보다 훨씬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쿠르드족이 미국 편에 섰다는 뉴스 한 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1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역사상 가장 큰 균열 앞에서 다시 자기 운명을 걸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봤지 정체는 잘 모르는 민족, 하지만 중동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 쿠르드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쿠르드족. 뉴스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왜 늘 전쟁 뉴스에 등장하는지, 왜 이란, 터키, 시리아, 이라크라는 중동의 화약고 한복판마다 이 이름이 튀어나오는지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쿠르드족은 중동의 대표적인 대규모 민족 집단입니다. 주로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걸쳐 살고 있고 이들이 역사적으로 살아온 넓은 산악지대를 통틀어 쿠르디스탄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땅이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4개 국가의 국경선 안으로 찢겨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생각해보세요. 말은 같은데 국적은 다르고 역사는 같은데 국경은 다르고 자기 민족끼리 만나려면 다른 나라의 검문소를 지나야 합니다. 한 민족이 4조각으로 갈라져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 그 4나라 모두 쿠르드족의 독립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쿠르드족이 진짜 나라를 갖는 순간 지금의 중동 국경선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쿠르드 문제는 단순히 한 민족의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이건 중동 전체 지도를 다시 그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고 반대로 누구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비극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쿠르드족이 원래부터 나라가 없었던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쿠르드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원래 나라가 없던 민족이 아니라 나라를 가질 뻔했는데 빼앗긴 민족이라고 기억합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승전국들이 중동 지도를 새로 그릴 때 쿠르드족에게도 잠깐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제조약 속의 쿠르드 자치 혹은 독립 가능성이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쿠르드족은 생각했겠죠. 드디어 우리도 역사상 처음으로 지도 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국제 질서는 다시 바뀌었고 쿠르드 자치 약속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나라를 손에 넣기 직전에 눈앞에서 빼앗긴 겁니다. 이 기억은 쿠르드족에게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들의 정치와 감정의 바닥에는 이 박탈감이 깔려 있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니다. 우리는 빼앗긴 것이다. 이 감정은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나라에 흩어진 쿠르드 중에서도 유독 이란의 쿠르드족은 더 깊고 오래된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란에는 수백만 명의 쿠르드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들은 국가 안에 동등한 시민이라기보다 의심받는 변방처럼 취급받아왔습니다.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적 배경도 다릅니다. 이란이 시아파 중심 국가라면 많은 쿠르드들은 수니파입니다. 즉, 권력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집단처럼 보이기 쉬운 거죠. 그래서 쿠르드 지역은 늘 투자보다 통제가 강했고, 대표성보다 감시가 강했고, 발전보다 억압의 기억이 더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쿠르드족이 단지 차별만 당한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한 번이라도 우리도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해본 민족입니다. 1946년 이란 북서부 마하바드. 이곳에서 쿠르드 지도자들은 마하바드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이건 쿠르드 역사에서 거의 전설 같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쿠르드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쿠르드 정부가 돌아가고 자기 민족이 자기 이름으로 행정을 해본 실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늘 남의 나라 안에서 소수민족으로만 살아가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 언어를 공적인 언어로 쓰고 자기 깃발 아래 서고 자기 민족이 중심이 되는 질서를 체험한 겁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알았겠죠.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남의 변방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구나. 하지만 너무 짧았습니다.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외부 후원이 빠지자 공화국은 무너졌고 결국 지도자 카지 무함마드는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나라라고 부르기엔 너무 짧았고 기억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더 무섭게 남았습니다. 11개월 고작 그것뿐이었는데 쿠르드족은 그 11개월을 80년 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해봤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한 번도 못 가져본 민족과 잠깐이라도 자기 나라를 세워본 민족은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는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교수형 당한 지도자의 그림자는 지금까지도 쿠르드 정치와 무장운동, 독립운동, 정체성 전체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었다. 이 기억 하나가 수많은 쿠르드 전투원들을 다시 산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1979년 이란 혁명이 터집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그 순간 쿠르드족은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 이번엔 정말 자치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혁명은 늘 그런 희망을 줍니다. 억눌렸던 사람들에게 새 시대가 열릴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하지만 쿠르드족에게 이 혁명도 또 한 번의 배신이 됩니다. 새 체제는 쿠르드의 자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곧바로 충돌이 시작됐고 쿠르드 지역은 다시 총성과 피로 뒤덮입니다. 혁명을 함께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돌아온 건 자유가 아니라 더 강한 통제와 진압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쿠르드족에게 이란 정권은 단순한 중앙정부가 아닙니다. 약속을 깨는 권력, 반발하면 짓밟은 권력, 존재 자체를 위험 요소로 취급하는 권력으로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전쟁 그 자체보다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해외로 도망쳐도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망명은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지 다른 나라에서 이어지는 연장전이었어요. 협상 테이블에 나가도 죽고, 외국에 숨어도 죽고, 해외 식당에서 식사하다가도 죽었습니다. 쿠르드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닙니다. 이건 메시지였어요. 너희는 어디로 가도 안전하지 않다. 국경을 넘어도 안 되고, 망명해도 안 되고, 입을 열어도 안 되고, 조직을 꾸려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면서 쿠르드족의 기억 속에서 이란은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제거하려는 체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의아해합니다. 쿠르드와 이스라엘? 이 둘이 왜 연결돼? 그런데 생각보다 이 관계는 오래됐습니다. 중동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아랍권 바깥의 비아랍 세력과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에 들어온 세력 중 하나가 바로 쿠르드였습니다. 이유는 아주 냉정합니다. 쿠르드가 주변 국가 내부를 흔들면 그 국가는 외부 전선에 모든 힘을 쏟기 어려워집니다. 즉, 쿠르드는 누군가에겐 민족이고 누군가에겐 전략 자산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쿠르드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쿠르드 독립이나 자치를 위험하다고만 볼 때 이스라엘은 적어도 이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갑자기 오늘 생긴 게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오래 이어져 온 연결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쿠르드는 한 가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지원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것,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자기 계산이 끝나면 언제든 손을 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쿠르드는 그걸 너무 많이 당해봤습니다. 필요할 때는 무기와 자금을 대주다가 판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손을 떼버리는 일, 그 뒤에 남는 건 언제나 쿠르드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쿠르드 진영 안에는 희망과 불신이 동시에 흐릅니다. 이번엔 진짜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 버려질지도 모른다. 이 두 감정이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2022년, 모든 걸 다시 흔드는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마흐사 아미니. 젊은 여성 한 명의 죽음이 이란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히잡 단속과 여성 인권 시위 정도로만 기억하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깊은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쿠르드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 이후 이란 전역을 뒤덮은 구호는 단순한 저항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억눌린 사람들의 언어였고 오랫동안 주변부로 밀려나 있던 쿠르드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상징적입니다. 늘 산속변방의 소수민족처럼 취급받던 쿠르드의 언어가 순간적으로 이란 전체의 저항을 대표하게 된 겁니다. 즉, 쿠르드족은 더 이상 저 멀리 국경지대의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이들은 이란 체제의 균열을 가장 먼저 보여준 집단이 됐고, 가장 먼저 피를 흘린 집단이 됐고, 가장 오랫동안 분노를 끌고 간 집단이 됐습니다. 쿠르드 입장에서 이건 엄청난 자각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이 아니라 이 체제를 흔드는 핵심일 수도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잔인한 진압을 당한 곳 중 하나도 또 쿠르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르드에게 희망은 항상 피각과 같이 붙어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란 내부의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민심은 지치고, 세대 갈등은 쌓이고, 소수민족 문제도 계속 눌려 있었습니다. 겉으론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 금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전쟁 직전, 쿠르드 진영 안에서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서로 노선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관계도 좋지 않던 여러 세력들이 하나로 묵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그냥 회동이 아닙니다. 이건 신호예요. 판이 열리고 있다. 쿠르드 정치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늘 분열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어도 세력이 갈리고, 지원받는 곳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결정적 순간마다 힘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불편했던 세력들이 같은 목표 아래 모이기 시작했다는 건 상황을 단순한 불만 수준이 아니라 역사적 기회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전쟁이 터집니다. 중동 전체를 흔드는 대규모 충돌 속에서 이란 정권은 큰 타격을 입고 권력 구조는 흔들리고 국경지대는 긴장으로 뒤덮입니다.
바로 이 틈을 노리고 일한 서부 접경의 쿠르드 무장 세력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변수로 떠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남의 부탁을 받고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쿠르드 입장에서 지금은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순간입니다. 1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한 번 세운 공화국은 무너졌습니다. 혁명은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도자들은 해외에서까지 죽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죽음이 전국적 분노를 불러도 체제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체제가 실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권력 핵심이 타격을 받고 국경 통제력이 흔들리고 외부 세력이 안에서부터 균열을 더 키우려 합니다. 쿠르드의 눈에는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 틈입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 처음으로 자기 공간을 지도 위에 새겨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순간. 그래서 지금 총을 드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만이 아닙니다. 누가 돈을 줘서만도 아닙니다. 기회가 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갑자기 영웅담이 아니라 비극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쿠르드는 강대국의 약속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너무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땐 불러내고 쓸모가 끝나면 버리고 그 뒤의 보복은 늘 쿠르드가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쿠르드 진영 내부에는 엄청난 기대와 함께 엄청난 공포가 같이 흐릅니다. 이번엔 정말 다를까? 아니면 이번에도 또 우리만 죽을까? 이게 쿠르드 문제의 가장 잔인한 핵심입니다. 희망이 있는데 보장이 없습니다. 무기가 있는데 승인된 미래는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끝까지 함께 간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이들의 선택은 더 처절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또 역사는 남이 써버립니다. 국경선도 남이 긋고 협상도 남이 하고 전후 질서도 남이 만들고 쿠르드의 미래는 또 남의 회의실 안에서 결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쿠르드가 원하는 건 단순히 땅 몇 칸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자기 역사를 자기 손으로 써보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전쟁이 왜 더 위험한지가 드러납니다. 쿠르드 문제는 이란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흔들리면 터키가 긴장합니다. 이라크도 긴장합니다. 시리아도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쿠르드족은 한 나라 안에만 있는 민족이 아니니까요. 만약 이란 서부에서 쿠르드 자치 혹은 독립 움직임이 현실화되면 그건 곧 다른 나라 안의 쿠르드 문제에도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즉, 쿠르드의 꿈은 그들에겐 해방이지만 주변 국가들에겐 악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쿠르드 독립은 늘 가장 유력한 순간에 가장 거센 저항을 만납니다. 누군가의 자유가 다른 누군가에겐 국경 붕괴의 공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쿠르드 비극의 본질이에요. 이들은 늘 가장 간절한데 바로 그 간절함 때문에 주변 모든 나라가 동시에 이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쿠르드는 또 움직이는 걸까요? 결국 대답은 하나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냐?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받았다가 잃었고, 나라를 세웠다가 무너졌고, 혁명을 믿었다가 배신당했고, 지도자를 잃었고, 언어를 빼앗기고, 정체성을 부정당하고, 수없이 희생당했습니다. 그 모든 기억을 아는 채 지금 처음으로 이란 정권이 외부 충격과 내부 균열을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쿠르드에게 이건 남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존재의 문제입니다. 나라 없는 민족에게 가장 잔인한 건 패배가 아닙니다. 기회가 왔는데 아무것도 못 해보는 겁니다. 그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역사에서 지워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쿠르드가 드는 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마하바드의 기억이 들어있고, 교수형당한 지도자의 그림자가 들어있고,
혁명 뒤 피 흘리던 사람들의 절규가 들어있고, 망명지에서 죽어간 지도자들의 그림자가 들어있고, 거리에서 쓰러진 젊은 여성의 분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단 하나의 감정이 더 쌓여 있습니다.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사람을 가장 용감하게도 만들고 가장 처절하게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아무도 결말을 모릅니다. 쿠르드에게 이 전쟁은 80년 만에 가장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번 가장 쓰라린 배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진짜 자치 혹은 국가에 가까운 현실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그 대가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국경지대가 불바다가 되고 무장 세력은 고립되고 민간인은 보복을 당하고 또 한 번 세계는 성명 몇 줄 남기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쿠르드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 기회와 함정 사이, 독립의 꿈과 총알바지가 될 위험 사이. 그런데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쿠르드는 이미 너무 오래 남이 써준 역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민족입니다. 이토록 오래 나라 없이 버텨왔는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무너지고, 2번 배신당하고, 3번 학살당하고, 지도자가 죽고, 지원이 끊기고, 세계가 외면해도 또 일어납니다. 보통은 여기쯤 되면 포기가 먼저 옵니다. 그런데 쿠르드는 포기보다 기억이 더 강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세워봤다. 우리는 한 번 꿈꿔봤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민족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전쟁을 볼 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전투기 숫자만이 아닙니다. 폭격 횟수만도 아닙니다. 지도자 한 명의 생사만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권력이 흔들릴 때 가장 오래 억눌린 민족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의 지도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그로스 산맥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국경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일하는 뉴스 속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가족을 잃게 만든 체제일 수도 있고, 언어를 숨기게 만든 권력일 수도 있고, 정체성을 부정하게 만든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번 전쟁은 국제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 세기 동안 한 번도 완성하지 못한 꿈, 나라 없는 민족이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공간. 그걸 향해 지금 쿠르드족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만이 아닙니다. 누가 돈을 줘서만도 아닙니다. 복수심 하나만으로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이유. 역사가 흔들릴 때 한 번도 나라를 가져보지 못한 민족은 잠시라도 꿈을 현실로 믿게 된다. 그리고 때로는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위험한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쿠르드족을 늘 필요할 때만 불러냈습니다. 쓸모 있을 땐 동맹처럼 대하고, 판이 끝나면 모른 척하고, 다시 위기가 오면 또 카드처럼 꺼내 쓰는 식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카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이 끝난 뒤에도 쿠르드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꿈은 다시 짓누른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전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불편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은 역사가 흔들릴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쿠르드족은 지금 그 질문에 자기 몸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80년 전 교수 형장으로 끌려가던 지도자의 그림자도
혁명 뒤 총에 맞아 쓰러지던 사람들의 절규도, 망명지에서 피 흘리던 정치인들의 최후도, 거리에서 터져나온 분노도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모입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중동에서 가장 무서운 건 핵도, 미사일도, 드론도 아닐지 모릅니다. 100년 동안 사라지지 않은 한 민족의 기억. 그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 바로 그게 이란 전쟁의